안녕하십니까. 맹기국제신도시 김소장입니다. 3월 16일 미국 다우지수는 2997포인트 12.93%로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오늘도 급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이 제로금리 수준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시사했지만 오히려 주식시장은 공포 수준의 폭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적 완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 QE라고 합니다. 양적 완화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을 말합니다. 양적 완화는 정책금리가 0에 가까운 초금리 상태에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재정도 부실할 때 경기 부양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의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정책입니다. 한 나라의 양적 완화는 다른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시행되어 달러 통화량이 증가하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돼 미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하고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원화 가치는 상승합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수출 경쟁력이 커지고 실업률이 하락하고 경제 성장률은 상승합니다. 부작용으로 글로벌 한줄 전쟁의 원인이 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가 상승합니다. 미국은 2008년도부터 2009년 리먼 사태 이후 두 차례의 양적 완화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치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자 2012년 9월 미국 중앙은행은 매달 400억 달러의 주택 저당 정권을 사들이는 3차 양적 완화를 발표하고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기준금리는 0%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이후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2014년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4.6%까지 회복하면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3차례의 양적 완화는 2014년 10월 종료되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외국 자금 유입으로 주식시장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IMF 때 환율은 900원에서 1995원으로 상승하고 상승률은 122%를 기록합니다. 이때 달러를 매입한 경우에는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950원에서 1599원으로 상승하고 상승률은 68%를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의 금융시장은 통상의 예측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더 크다는 것이고 시장의 공포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위기 때는 통상적으로 최고의 안전자산인 금값이 상승하지만 금값도 하락하는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도 폭락을 기록하고 유일하게 미국의 국채만이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사실상 제로금리로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수단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국채와 민간의 자산을 매입하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를 시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과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국의 달러나 엔화는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원화는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의 양적 완화는 상당히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이 아닌 원화의 폭락은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는 있겠지만 원화 가치의 폭락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양적 완화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원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위기 시에는 통상적으로 안전자산인 금, 달러 등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달러를 계속 찍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현대 통화 이론인 영어로는 MMT 이론입니다. 요약하면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주류 경제학의 철칙을 깨고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즉, 국가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으면 경기 부양을 위해 화폐를 계속 발행해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론이 가능한 국가가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외환위기로 국가 부도가 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경제가 안 좋으면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은 연준이 무한정 달러를 찍어도 된다는 이론이 MMT 이론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재정 적자고 뭐고 상관없이 무한정 돈을 찍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더 나아가 돈을 찍어서 미국 사람들에게 돈도 나눠주자는 그런 이론으로 기존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론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실패하면 정말로 돈을 찍어서 못 사는 미국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코로나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없다는 현실입니다.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할 수도 없고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공급할 수 없다면 결국은 정부의 재정 확대밖에는 없습니다. 미국이 돈을 찍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부동산을 규제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돈을 찍어서 나눠줘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대출까지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코로나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